자신의 성적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초등학생을 포함한 10대 남자 아이들에게 성착취물을 찍어 보내게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. 피의자는 26살의 최찬욱, 무려 5년 동안이나 이런 몹쓸 짓을 하다 최근에 붙잡혔다는 건데요. 핸드폰 안에는 7천여 개의 영상, 사진 이런 게 들어있었다고 합니다. 자,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한 사람, 대전경찰청 홍영선 사이버범죄수사대장 직접 연결을 해보죠. 대장님 나와 계십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사이버범죄입니다. 예. 고생 많으셨습니다. 아, 예. 우선 현재 피해자는 몇 명입니까? 피해자가 현재 저희들이 조사받은 피해자가 67명이고요. 예. 그리고 피해자로 추정되는 연락처와 그 성착취 사진들이 있는 피해자가 223명이 추가로 있어서 이제 추가 조사 중에 있습니다. 전부 미성년자예요? 예, 전부 미성년자로 확인되고 있습니다. 와, 전부 다 남자아이들이고요. 예. 제일 나이 어린 친구가 몇 살쯤 됐습니까? 만 11세가 가장 어리고요. 11세면 초등학생이요? 예, 초등학생입니다. 세상에. 잡고 나서 검거하고 나서 그 사람 서버를 뒤져보니까 거의 7천여 건의 영상과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고요. 예, 서버는 아니고요. 본인이 범행 전용 휴대전화가 따로 있었어요. 그 전화를 압수를 해서 포렌식 분석을 해보니까 그 안에 있던 사진들이, 영상 사진들이 그 정도가 있었습니다. 여러분 들으시기에 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사건의 심각성을 알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제가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영상물과 사진물 어떤 것들이었습니까? 영상 사진들은 이제 전부 다 성착취 영상인데, 네. 뭐 어떤 그런 자세 같은 게 있어요. 요구하는 이제 그 자세들이. 그런 자세들을 시키면 이제 그런 자세를 따라서 사진을 찍고 대변을 먹으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. 뭐 어떤 정액 같은 걸 먹으라고 하거나, 그리고 이제 직접 만난 경우도 이제 3명이 있었는데요. 어떤 일종의 유사 강간이나 어떤 강제추행 같은 행위들이 11회, 3회 정도 각각 있었습니다. 그렇군요. 그 3명도 다 미성년자. 예. 몇 살이에요, 그 아이들은? 11살, 13살, 12살 그렇습니다. 11살, 13살, 12살 그 아이들을 만나서 그런 행위들을 시켰다고요, 직접? 예. 여러분 그 조주빈의 N번방 때 기억하실 거예요. 일단 이 사람을, 이 피해자를 노예로 만들고 나면 그때부터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게 협박을 하고 이러면서 그런 성착취물을 다 뜯어낸 거 아니었습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그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나요? 예, 그렇죠. 그렇군요. 최찬욱이 어떤 식으로 그 피해자들에게 처음 접근을 했습니까? 접근을 한 거는 외국계 SNS에서 이제 그 계정이 있잖아요. 네. 각각의 계정을 어떤 거는 여성, 어떤 거는 초등학생, 어떤 거는 동성애자 이런 식으로 각각 틀린 30개 프로필을 만들어 놓고 30개 아이디, 30개 프로필. 예, 그렇습니다. 그 프로필을 이용을 해서 동성애 관심이 있으면 이제 동성애인 것처럼 이제 접근을 해서 쪽지를 보내고, 그리고 이제 동성애 관심이 없으면 여성 프로필을 이용을 해서 쪽지를 보내서 만나주겠다, 이런 사진을 너 보내주면 나도 보내주겠다,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. 근데 처음부터 너 내 노예해 이렇게 접근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. 그렇게는 안 하죠, 처음부터는. 예, 어떤 식으로 노예를 만드는 거예요?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좀 잘 들으시고 이 수법에 절대 아이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좀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. 예, 어떻게 접근합니까? 예, 노예하고 주인 이런 거는 예전부터 있어왔던 이제 어떤 성적 취향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. 이 처음에 이게 요구를 할 때는 이 노예 이 주인 이런 얘기는 아예 하지를 않고, 네. 어느 정도 이제 친분 관계를 지내면서 쪽지를 주고 받다가, 예. 이쪽에 관심이 있는 분야 쪽으로 이제 여성에 관심이 있으면 내가 여성인 것처럼 만나주겠다, 내 사진도 보내주겠다 하면서 그렇게 사진을 보내왔고, 여기 처음에 자기 알몸 사진을 이 어린아이들이 보낸 게 그게 이제 잘못됨의 시작인 거죠. 그때부터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? 약점이 잡힌 거군요. 예, 약점이 잡혀서 이제 시키는 대로 안 하면은 유포될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, 예. 그러니까 이제 줄 수밖에 없고 시키는 대로 하고, 그 다음에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, 예. 그 다음에 이런 사진 보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, 이제 어떤 자세들을 취해라,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주인 노예 형태 이제 로 만들어가는 거죠. 조주빈의 경우에는 그걸 팔아서 금전적인 이득도 어마어마하게 취했는데 이 최찬욱은 어떻습니까?
판매한 정황은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됐고요. 이제 피해자 진술에도 이제 판매는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, 지금 휴대폰 분석이나 다른 뭐 저희들이 수사 방법을 동원해서 한 것도 이제 판매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 이거 판매를 노린 게 아니라면, 금품을 노린 게 아니라면 또 왜 이런 겁니까? 일반적으로 이제 성적 욕구를 이제 만족을 하려고 시작을 하고, 이게 그 이제 성적 욕구를 만족하는 거에 넘어서 점점 자극적인 사진을 요구하게 되고, 또 해가 바뀌고 좀 진행이 되면 네.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과 또 교환을 하고, 교환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판매도 하고, 이렇게 이제 점점 진행이 되는 건데, 이 5년 정도 해서 아마 판매까지는 안 한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. 최찬욱의 경우는 예. 5년 전이면 최찬욱이 21살입니다. 예, 16년 5월 정도. 그렇죠. 21살. 이 사람은 뭐 하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? 어쩌다 이런 범행을 시작하게 된 거죠? 저희들이 신상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, 공부를 하는 것도 있었고, 어렸을 때 뭐 어떤 그 충격 같은 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. 저희들한테 이제 자세히 얘기는 안 하는데, 이 피해자들이 어렸을 때 이 피해자들이 그 과거를 돌아보면은 어린 시절 저희들이 심리 검사를 이제 프로파일러 통해서 하기도 하거든요. 네. 그러면 과거에 어렸을 때 이런 피해를 비슷하게 당하는 경우가 뭐 이 피해자는 말은 안 하지만 과거에도 그런 피해자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. 아마 그래서 피해자들도 나중에 성인이 되면 거꾸로 또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또 반복이 되고 이제 그런 게 좀 위험한 거죠. 지금 그 부분 조사 중이지만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말씀. 예. 어제 기자들 앞에서 최찬욱이 입을 열었죠. 뭐 공인중개사 얘기도 하고 그러던데. 예. 공인중개사 동기 형님들한테 실망시켜서 죄송하다.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? 자신의 직업을 지금 노출을 한 건데요. 그 자기하고 같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했던, 같이 일을 했던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네.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그 주변에서는 이 사람 정체 모르고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거예요? 예. 주변에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. 아무도 몰랐어요. 주변 지금 다 뭐 주변 탐문도 다 해보셨을 텐데 주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? 주변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. 근데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확인하는 거하고 또 실제 지인들이 또 그 알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추가로 제보가 들어오면 이제 다른 부분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그 정도까지만 저희들 확인하고 있습니다. 그냥 평범했다. 예. 그냥 철저한 이중 생활을 한 거네요. 예, 대체로 이런 피해자들이 이제 대체로 그렇습니다. SNS에 들어갈 때하고 이제 밖에 나와야 했을 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전혀 다른 생활을 하고 있죠. 전혀 다른 생활을. 예. 지금 이 최찬욱을 상대로 뭐 조사를 아주 활발하게 벌이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아는데요. 반성은 합니까? 반성은 하고 있고 뭐 본인도 피해자한테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하기도 하고 또 가끔 또 뭐 말이 바뀌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지금. 말이 바뀐다는 거는 무슨 말씀이실까요? 처음에 진술할 때는 피해자도 뭐 좋아해서 하는 것 같다. 만족을 내가 시켜주기 위해서 한 거지. 뭐 얘들을 뭐 내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다. 뭐 이런 식으로. 그 아이들도 좋아하는 것 같았다. 예. 야, 이건 참 그렇군요. 좀 특이 사항 같은 건 없습니까? 최찬욱 조사하면서 이 사람 참 뭐 이런 면이 특이하구나 하는 건 없었을까요? 좀 덤덤하고 뭐 잘 웃고 그러는 것 같았어요. 잘 웃어요? 예. 아니, 우는 게 아니라 웃어요? 이제 조사 받을 때 되게 좀 편안해 보이기도 하고 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. 이건 조금 의외인데요. 이건 뭐 웃으면서 편안해 보인다는 건 그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셨어요? 그게 이제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보통 그 정도 이제 이제 포승을 하고 어제 공개를 하는 것도 포승을 하고 나오면 굉장히 좀 창피하기도 하고 자기가 노출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좀 불안감이나 두려움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. 전혀 표정에서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좀 의아했었습니다. 일반적인 우리 형사님, 뭐 우리 대장님 많은 범죄자들, 피의자들 봤지만 이런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군요. 처음 봤습니다, 이런 사람. 웃기도 하고 조사받는 걸 편안해하고 어제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상이 공개되는 상황이었는데 스스로 안경 벗고 마스크 벗고 뭐 이야기하고 이런 거. 이거 어떤 심리라고 보여지세요? 전문가 입장에서 보실 땐. 그 부분이 좀 특이해 보여서 저희들 프로파일러한테 검사 일을 했거든요. 예. 프로파일러 여러 가지 검사 기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검사 결과가 좀 나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프로파일러에게 검사 의뢰를 하신 이유는 혹시라도 뭐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거나 어떤 특이한 어떤 성향이 있을까 싶어서. 예.
그래서 프로파일러를 통한 이 범죄자 분석에 들어간다는 말씀. 예. 4월에 신고를 받고 2개월 만에 검거에 성공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네. 사이버 범죄는 굉장히 검거하기가 어렵다고 까다롭다고 들었거든요. 어떻게 하셨어요? 일단은 그 경찰청을 통해서 그 외국계 회사에 이제 국제 공조 요청을 저희들이 수사 요청을 하는데 대체로 이번에 수사 협조를 굉장히 잘 해줬고요. 그쪽에서 이제 어떤 접속 로그라든가 이런 기록들을 저희들이 추적할 수 있는 단서들을 많이 제공을 해줘서 네. 예, 빠르게 검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. 그렇군요. 제일 어려웠던 고비는 어떤 건가요? 검거 과정에서. 검거 과정이 어려웠다는 것보다는 피해자 조사를 받는 게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. 이제. 피해자들 조사하는 게 어려우셨다고요? 예. 피해자들은 미성년자들이라 저희들이 직접 연락을 못 하잖아요. 예. 부모들을 통해서 연락을 하는데 부모들이 대체로 모르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 자체를 모르고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면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굉장히 좀 꺼리고 그래서 설득하고 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. 내 아이가 그럴 리가 없어요. 우리 애가 그런데 당할 리가 없어요. 이제 부모님들 안 됩니다. 저 조사 응할 수 없습니다. 이런 경우가 많았군요. 그렇죠. 또 2차 피해를 가할 수 있으니까 아예 조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거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. 뭐 그 심정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만 사실 피해자가 있어야 이 사람의 범행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밝힐 수 있는 거니까 피해자들이 좀 나서 주셔야 되는 건데. 예, 그렇죠. 이제 그 부분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치료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그동안은 이제 성폭력 상담소나 이런 데서 여성 피해자들만 이렇게 좀 하는 프로그램들이 주로 있었는데 예. 상담소장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서 남성 치료 프로그램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상담소장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이번에 4명하고 오늘까지 5명 지금 심리치료를 전문가한테 받고 있고요. 그 심리치료가 10회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진행이 다 되면 많이 호전돼서 좋아진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그 소장님이 하시길래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. 아유, 잘하셨네요. 그 아이들, 피해 아이들의 심리 치료로 이렇게 다 연계를 지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세요. 트라우마 생기지 않도록 아이들 잘 케어해 주시고요. 지금 많은 부모님들이 듣고 계세요. 미성년자들이 대상이었다니까 더 귀를 솔깃하고 듣고 계실 텐데 아이들에게 이런 걸 좀 단단히 주의시키십시오. 뭐 이런 팁을 주신다면요? 네, 애들이 보통 이제 스마트폰을 갖게 되면 이렇게 아무런 성적 경험이 없는 애들이 갑자기 이제 외국계 SNS를 친구가 링크로 보내준다거나 아니면 야 어디 들어와봐 신기한 게 있어 하고 들어가서 보면은 거기에 이제 자극적인 성착취 영상이 나오면. 네. 성적 경험이 전혀 없는 이런 학생들은 이게 정상인 건가? 이게 맞는 건가? 하는 이런 헷갈리는군요. 인식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어떤 걸 보고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부모님들은 뭐 반드시 좀 확인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그 아이들이 너 이제 스마트폰 갖게 되고 하면은 이런 게 이 핸드폰으로 보게 될 수 있어. 뭐 링크 같은 거 달라오면은 이런 거는 함부로 누르지 말고 이제 하는 어떤 그런 교육적인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이 아이들 다 처음에 이거 뭔지 모르고 마수에 걸려든 경우다. 그냥 그 나이 때 성적 호기심으로 이렇다는 거를 좀 우리가 어른들이 알고 미리미리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. 알겠습니다. 홍 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. 수사 마무리까지 해주시고 또 피해자 아이들도 잘 보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홍영선 대장이었습니다.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. 트위터, 페이스북, 레인보우 게시판, 그리고 단문 50원,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,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 김현정의 뉴스쇼,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.